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 교재 253페이지 문제 풀면서 좀 가도록 합시다. 어제도 설명을 했듯이 상속세하고 증여세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이제 저희 법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생전 증여를 통한 것이 상속세 부담을 것이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을 같이 뒀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총칙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봤을 거고요. 지금 상속세법을 보고 있다.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이제 들으시려면 어느 정도 세법 공부는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세법학 기본 강의하고 통합 강의 정도는 듣고 이 실전 세법학 연습을 들어야 돼요. 법률 용어 하나도 모르고 상속이 뭔지도 모르고 증여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속세 증여세법에 세법학 문제를 답안지에 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게 과연 무엇인가 한번 가서 정리합시다. 자, 자료 요약을 먼저 해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죠? 자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거주자 누가 존재했습니까? 갑이라는 자가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치? 그런데 19년 1월 10일 날 뭐 했대요? 그죠? 2011 9점, 그죠? 1.10에 뭐 했어? 사망을 했답니다. 사망하면서 이분은 이제, 그죠? 이렇게 지위가 바뀌었을 거예요. 피상속인으로 이렇게 지위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관할 세무장은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의 과정에서 역시 2017년 2월 2일 역시 자 이때는 이제 자료를 잡아야 되겠죠. 2017년 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은 얼마다? 2년 이내가 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했을까? 역시 추정상속죄에 문제를 냈다.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금액은 역시 자 뭐 했다는 거예요? 2월 1일 날 역시 자 뭐 했다는 것이야? 채무를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채무 부담액이 얼마예요? 15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죠? 용도 입증 금액은 얼마가 됐다. 그죠? 금액은 역시 3억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미입증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2억 원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12억 원이 될 겁니다. 혹시 그치. 이에 관한 세무장은 피상속인 갑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당초 상속세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해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주된 상속자인 거주자 을에게 하려고 한답니다. 혹시 주된 이제 상속자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누구라는가? 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뭐 너무나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자, 제가 이 문제는 만든 문제예요. 그럼 물음일에서 이제 풀어봐야 될 내용을 그치? 자료를 요약하면서 가면 되겠죠. 자, 거주자 갑은 혹시 사례 1에서 관할 세무장의 거주자 을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뭐가 있나요? 그죠? 규정을 물어봤으니까 전체를 다 적어도 괜찮겠죠. 그죠? 재산 취득 자금이나 혹시 자, 그죠? 그죠? 뭐가 됩니까? 혹시 추정 상속 계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세에 있어서 추정 상속 그죠? 재산에 대한 혹시 재산에 대한 혹시 규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죠? 추정 상속 계산에 대한 규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게 뭐예요? 아마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추정상속 계산의 역시 적용 요건에 대해서 그죠? 추정상속 역시 상속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뭐다 그죠? 상속 개시 일전 얼마 이내, 그죠? 상속 개시 일전 이미 했던 거니까요, 그죠? 1년 이내에, 역시 자 뭐가 있다는 것이야, 그죠? 재산 처분액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뭐예요, 그죠? 채무 부담액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채무 부담액이 얼마, 역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2억 이상, 그치? 자, 뭐가 있다는 거야? 용도, 불명금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치? 그러면 당연히 추정상속 계산으로, 그죠? 보게 돼서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뭐 하겠다? 그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그치? 재산 처분에 또, 그죠? 채무 부담액이 5억 이상으로서, 그죠? 당연히 뭐 한다? 용도 불명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용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놓은 거예요. 걔를 추정상속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제도의, 그죠? 취지는 무엇일 것인가? 그죠? 자, 뭐를 통해서, 그죠? 생전에 역시 자 뭐를 통해서 재산 처분이나 뭐를 통해서, 그죠? 채무 부담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야? 상속세, 그치? 상속세, 그치? 자, 뭐를, 그치? 과세가액을 줄이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상속세 회피를 통해서, 회피를 통해서, 그치? 조세 탈루하는 걸, 조세 탈루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방지해서 결국 뭐 하자는가? 조세, 공평주의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글을 써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사례에서의 적용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이제 그죠?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당연히 역시 자 얼마에서 15억 원에서 역시 3억 원 빼고 미니멈, 그죠? 15억 곱하기 20%의 액시. 자, 이렇게 아마 작동이 될 겁니다. 미니멈 15억 곱하기 20%, 그죠? 또 2억 원, 그치? 20% 이렇게 될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0억 원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뭐가 돼요? 그죠? 추정상속 계산으로 가산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죠? 계산을 한다면 얼마? 위 금액 중에서 10억 원은, 그치? 자, 10억 원은 뭐 한다? 10억 원이 되겠죠? 10억 원은 뭐 한다? 상속세, 그치? 과세가액에, 그치? 과세가액에 뭐해서 가산해서 뭐 한다? 상속세를, 그죠? 부과를 한다. 이렇게, 그치? 그치? 정리하면 충분히 이제 좋은 답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지? 자, 물음 3, 2 가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물음 2에서 봤던 것도 뭐, 그죠? 사례 2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거주자 갑은 자신의 아들 2, 그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됐어? 사례 1에 대한 자료 요약이 됐을 것이고, 그죠? 두 번째 이제 가야 될 내용은 사례 2에 대한, 그죠? 자료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가봅시다. 거주자 갑은 자신의 아들 만 24세인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억 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한 채를 2019년 2월 10일에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자, 누가 존재했고요? 거주자 이렇게 갑이라는 자가 존재를 했고, 여기에 누가 존재합니까? 그의 아들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죠? 뭐 했대요? 시가 5억 원에 상당하는 시가, 그치? 얼마? 5억 원에 상당하는 뭐를? 아파트를 뭐 했다는 것이야.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양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양도를 했대요. 그죠? 자, 그런데 아들 을은 아직 학생이어서 다른 소득원이 없답니다. 관할 세무장 갑의 을에 대한 아파트 양도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처분하면서 법률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물음을 가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사례 2에서 관할 세무장이 관할 세무장 갑이 을에게 양도한 아파트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무엇인가, 이거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뭐 있나요?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시 배우자 또는, 그죠? 자, 직계 좀비 속간 뭐에 대한 좀비 속간 시 뭐에 대한 양도에 대한 것이 증여 추정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되질 않겠어요? 그게 그 규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를 좀 하실 내용이 되겠죠.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 뭐 양도가 있다면 얘는 현실적으로 양도가 아닐 거란가. 뭐로? 증여로 일단 미루어 짐작해 줬다가 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죠? 증여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 내용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양도에 대한 그죠?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죠? 배우자 또는 그죠? 뭐가 있었어? 직계 좀비 속간 직계
존비속간 뭐가 있었어요? 양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뭐가 돼야 될까요? 증여로 추정이 된다면, 그죠? 자, 뭐가 있었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써 나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양도에 대해서, 그지? 자, 뭘 해놓겠다는가? 그지? 자, 이 양도에 대한, 그지? 자, 양수한 자금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즉, 그죠? 양수, 그죠? 양도대금의 뭐를, 그지? 회수라든가, 그지? 또는, 그죠? 자, 양수, 그죠? 그죠? 자금에 대한, 그지?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뭘 하겠다, 그지? 자, 이 양도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해서, 그지? 증여세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규정이 있다, 뭐가 있을까? 이 아들에 대해서, 그지? 또 하나 규정이 이제 작동이 될 수도 있겠네. 그 규정이 뭐가 될까? 그지? 자, 그죠? 자, 재산 취득자금 또 하나 뭐 있어요? 그죠? 취득자금 또는 뭐가 있다, 그죠?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채무, 그죠? 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 자금에 대한 뭐가 증여 추정 규정도 작동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 양도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은 물론이고, 그죠? 또 하나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것만 정비를 좀 할게요. 그럼 자, 2번 물음까지 끝났고요. 3번 입증 책임에 대해 정리를 좀 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죠? 자, 양도대금이나 양수, 그지? 두 개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는 뭐가 있다? 배우자 또는, 그죠? 직계 존비속간, 그죠? 직계 존비속간 뭐에 대한, 그죠? 양도에 대한 뭐가 있다? 증여 추정 규정이 하나 존재하고요. 두 번째 이제 존재하는 규정이 뭐였어요? 그죠? 재산 취득자금 또 뭐가 있다? 취득자금이나, 그치? 또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채무 상환 자금에 대한 뭐가 있다? 상환 자금에 대한, 그죠? 증여 추정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그치? 둘 다 뭐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죠? 자금 출처를 뭐 하지 못했다면, 그죠? 출처입니다. 증명하지 못했다면 뭐 하겠다? 그치?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증여로, 그죠? 증여로 뭐 해서 간주해서, 그치? 결국은 증여세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봐야 될 쟁점 사항에 대한 내용 끝이겠지.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세법학은 위에서 지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 바이 건으로 공부를 해서 혹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자꾸 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세법 공부하면서 혹시 공부는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전세법학 하면서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수업 들으시면서 혹시 이제 올해 시험에 안 되더라도 반드시 이제 실전세법학 연습하고 세법학 기본 강의는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고 여러분 뭐 회계학원에서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죠? 제 말씀 꼭 들으면서 공부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갈까? 문제 4번으로 와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은 혹시 현재 시험에 출제되기는 좀 어려운 유형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이게 또 출제가 되죠. 그죠? 첫 번째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상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물음이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역시 그런데 이제 물음이 하나가 나올 때는 답을 이렇게 작동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물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고, 물음이 일이 아니니까요. 곧바로 답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나? 그죠? 비상장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 비상장 주식의 자, 뭐에 대한 물납의 요건에 대해서 정비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물납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 상속증여세법에 있는 규정을, 그죠? 먼저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비상장 주식이 물납이 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그죠? 상속세 뭐가, 그죠?
납부세액이 자 얼마를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초과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먼저 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해야 돼요. 또 부동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가액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죠? 상속재산 중 그죠? 재산 중 그죠? 자,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나 또는 유가증권 가액이 유가증권 그죠? 가액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겠죠. 그지? 그러면 뭘로 납부? 그지? 대신 납부를 하는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이제 물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납이라는 말은 뭐예요? 금전 납부를 하지 않고, 금전으로, 그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죠? 법령에 정한 뭐예요?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물건을 사고 가는 거예요. 이때 물건은 뭐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되구나. 오케이? 그런데 물납을 하기 위해서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유가증권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그치? 물납이 되겠지. 그치? 안 그렇고는 나머지는 금전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리고 그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당연히 초과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 말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 가액 2천만 원 초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그죠? 그지? 이 내용으로 끝났네요. 또 세 번째 요건이 있다면, 그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뭐래서, 그죠? 신청하여, 그지? 신청하여 뭐를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그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상장유식의 물납의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신청과 승인 요건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잡아 놓으시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로 나왔죠? 작년에도 아마 2018년도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자, 비상장 주식에 대한 비상장, 그죠? 상장 주식에 대한 뭐가 있어요? 평가 규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죠. 그죠? 첫 번째 뭐랍니까? 비상장 주식은 그지? 첫 번째 원칙적 평가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일반적 평가 방법이 되겠지? 원칙적, 그죠? 평가 방법으로, 그죠? 그죠? 가장 먼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가 돼요? 일주당 순이익가치와 일주당 순자산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원칙적 평가 방법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일주당 가액은 일주당 뭐는 그죠? 가액은 자, 그죠? 일주당 어디에 대해서 순이익가치에 대해서 가중평균 3을 해주고 그죠? 일주당 뭐에 대해서 순자산 가치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2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5로 나누면 뭐가 된다? 일주당 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비상장 주식의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비상장 주식의 비상장 주식의 뭐는 총 평가액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정리된다? 발행주식수에, 그죠? 발행주식수에 뭐를, 일주의 가액을, 일주의 평가가액을 곱한 값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뭐가 돼요? 그죠? 두 번째, 다만 부동산 과다 보유, 그죠? 부동산 그죠? 과다 보유 법인의, 그죠? 보유법인의, 그죠?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죠? 일주당 순이익가치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그죠? 2가 되는 것이고, 일주당 순자산 가치를 3으로 해서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1번, 2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다. 그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비상장 주식으로, 그죠? 물납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자, 금전 납부를 하지 않고, 그죠? 자, 뭘 하게 되니까? 물건으로 납부를 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뭐가, 그죠? 직접적 재정 수입이 아니라, 이 비상장주식으로 물건으로 납부를 하니까, 당연히 첫 번째 뭐가, 그죠? 자,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공매 등을 통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행정에 그죠? 편의가 뭐가 된다? 저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담아 놓으시면 되겠죠. 즉 조세 행정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이 비상장 주식으로 몰랍을 하는 경우에 이 비상장 주식은 누구? 국가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비상장 법인의 액시, 비상장 법인에 뭘 할 수 있다, 그죠? 법인의 액시,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액시,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내용이 뭐예요? 이 평가 방법이 액시, 자모함으로써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액시, 불완전성이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한 서너 개 정도 이제 글을 쓰면서 여러분이 잡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자, 언제 2007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이게 이제 10년 넘어서 작년에 이거를 비슷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학 공부를 할 때 세법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 진짜 세법학 문제 내잖아? 그럼 글자 하나도 못 써. 그지? 왜냐하면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을 세무사 2차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5번으로 가서 그죠?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보고요. 상속세 문제는 6번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증여세법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후닥후닥 해서 제가 이 문제들을 좀 정비를 해드릴 거예요. 증여세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혹시 1980 문제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번 문제로 가서 이 부분을 정비를 좀 잘 해봅시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비정상적 상황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 말은 제가 수험생이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에 아무것도 필기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회계학원에 있을 때 어떤 강사는 수업 준비한다면서 맨날 연필로 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의를 왜 하는지 몰라. 그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그지 않아요? 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은 괜찮은 문제가 됩니다. 그지? 괜찮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죠? 자, 이제 문제 5번 가서 정리를 합시다.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 중에 그나마 사례형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가장 선행돼야 될 것마다 자료를 그죠? 요약을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죠? 한번 가서 정비해 보시죠. 거주양인 갑은 상속재산 20억 원을 남기고 2019년 3월 2일 사망을 했답니다. 자, 이 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당연히 이분은 거주자셨고, 그죠? 자, 이제는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자, 2019점 언제요? 그죠? 3.2.3.2에 뭐 했대요? 사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갑이라는 분은 거주자라는 분에서 피상속인으로 지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제 갑이라는 분은 피상속인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상속인이 있겠죠. 그죠? 자, 유족으로는 법률혼 배우자인 을과 딸 병이 존재한답니다. 그치? 그러면 누가? 그치? 이분들이 이제 상속인이 될 것이에요. 상속인은 자, 을이라는 분하고 그죠? 을이라는 분은 뭐야? 배우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병이라는 자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제 자료부터 요약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갑은 사망 후, 갑 사망 후 상속인은 법정 신고 기한 내 상속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를 했으며 상속재산 분할 기한입니다. 전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완료하고, 그죠?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을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상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죠?
2019년 3월 2일 날 3.2점에 뭐 했으니까 201을 구해요. 3.2점에 사망을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겠죠? 3월 31일이에요. 그치? 그러면 4, 5, 6, 7, 8, 9 오케이? 자,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됩니까? 9월 언제까지? 31일까지가 뭐가 돼? 그죠? 상속세 자,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요? 그죠? 분할 기한은 언제가 될까? 10, 11, 12, 1, 2, 3. 그죠? 2020점. 그죠? 3월 31일까지가 뭐가 돼요? 상속재산에 대한 뭐가 되는가? 분할 기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요약하면서 여러분이 가고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또한 갑은 사망하기 3년 전에 을에게 10억 원을 증여를 했답니다. 그치? 갑은 뭐랬어요? 그죠? 사망하기 얼마 전에, 사망하기 얼마 전에, 그죠? 얼마 전에, 4년 전에, 또 하나의 자료가 있다면, 그죠? 자, 뭐 했대요? 그죠? 갑은 얼마 전에, 을에게, 사망, 그죠? 자, 얼마 전, 4년 전에 뭐 했답니까? 10억을 증여했답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배우자 간 이제 증여가 되겠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끄집은 거예요. 그죠? 배우자 간 뭐가 됐으니까, 증여가 됐으니까, 증여 공제가 될 금액은 얼마가 된다. 공제액은, 당연히 6억 원이 됐겠죠. 그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을은 증여세를 납부했답니다. 상속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은 모두 국내에 소지하는 것이다. 오케이? 단 을과 병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상속이 그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자, 물음 1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정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게 신고돼서 분할기한까지 이를 분할하지 않고 누락했다. 누락된 상속 부동산의 면적에 상하는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서 추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죠? 자, 이 문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럼, 물음 이런, 그치? 첫 번째, 이제, 쟁점으로, 그죠? 자,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면 10점이 나왔으니까, 그치? 쟁점입니다. 그치? 그죠? 자, 뭐 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한, 그치? 누락,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누락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그죠? 배우자, 그죠? 상속공제가, 그죠? 가능한지 여부가 이제 쟁점사항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논거로는, 혹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예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자, 상속공제 요건을 정리하셔야 돼요. 당연히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혹시 첫 번째 뭘 했어야 됩니까?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당연히 상속세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 그죠?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에 그죠? 신고 기한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상속세 당연히 신고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상속세에 대한 상속에 대한 배우자 상속에 대한 분할 신고 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에 대한 그죠? 분할 신고 기한 내에 기한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분할 신고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이때는 과세표준 신고가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올바른 신고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는 뭐가 됐어야 돼? 과소 신고 등이 아니고 과다 신고 등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때 신고는 뭐가 돼야 돼? 적정한 신고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분할 신고 기한 내 반드시 분할 신고까지 완료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뭐 이 적정한 신고를 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론 한번 정리합시다. 자, 뭐 했으니까 당초 그죠? 상속세 시 자, 과세 표준 신고 기한 내액 시 표준 신고 기한 내액 시 자, 뭐 그죠? 정당한 신고가 아니라 시 자, 뭐란 것으로 과소 신고한 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게 됩니까? 시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지 않는다. 상속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위 사례에서 보시죠. 자, 갑과 을이 2019년 1월 2일 이혼을 했답니다. 보시죠. 자, 3월 2일 날 사망을 했는데, 2019년 언제요? 그죠? 2019.1.2에 뭐 했어요? 그죠? 2019.1.2에 뭐 했냐? 그지? 기본적으로, 그죠?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그지? 이와 관련된 상속세 과세 문제를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물음 2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오케이? 첫 번째, 그죠? 자, 보세요. 그죠? 2019년 1월 2일 날 이혼한 경우에 첫 번째, 종전의 배우자 을의 종전 배우자 그죠? 을의 지위에 대해서 먼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분은 뭐예요? 그죠? 법률혼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또 그죠? 배우자의 지위가 박탈이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전혀 그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죠? 피상속인 누구? 그죠? 피상속인 그지? 갑의 재산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그지? 재산에 대해서는 그죠? 유일 상속인이 그지? 유일 상속인이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녀 그죠?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누구는 그죠? 사는 그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그죠? 상속인 을은 혹시 자, 뭐 해야 됩니까? 상속세에 대한 그죠? 신고 납부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언제까지 하는 것이야? 9월 그죠? 31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자,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을은 갑이 사망하기 4년 전에 자, 뭐 했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 문제로 생겨날 게 생전 증여 자산에 대한 증여 재산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뭐를 벗어났어요?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외의자에게 외의자에게 뭘 했다는가? 증여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은 자, 뭐 하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을 하고 그죠? 당연히 뭐 하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뭘 해야 될 것이고 과세가액에 가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게 뭐가 돼요? 그죠? 자, 이미 납부한 그죠? 납부한 뭐는 증여세는 뭐로 그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그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정도 정비했다면 물음이에 대한 답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죠?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죠? 이 문제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나와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이제 만들어주는 또 수업 때 해주는 판례들 적당히 보세요. 무슨 판례야? 이론도 모르면서
그지? 여러분 시험에 70% 이상은 단순 이론 문제예요. 제 말씀 듣고 공부하셔야.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오케이? 기출문제는 해당 시험에 대한 방향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치? 기출문제 공부도 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이 세법학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세법 개론 공부를 하거나, 그치? 또는 세법학 개론 공부를 하거나, 이게 미친 거예요. 그죠? 어디, 그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야, 그러면.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꼭 새기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정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제는 문제 6번 가서 여러분하고 그죠? 풀어볼게요. 문제 6번은 그치? 잘 문제 냈어요. 오케이? 특히나 사례 물음 2번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꼭, 그치? 그래서 문제 6번은 아주 잘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낸 상속세 문제에서 뭐 괜찮은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상속세 증여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문제 6번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6번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료를 먼저 요약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자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료에 요약으로 가서 정비를 해드립니다. 자, 한번 가시죠. 거주자 갑의 가족으로는 자녀 을이, 또 병이, 또 호르몬이 정이 있답니다. 자, 보세요. 갑의 가족, 그죠? 자, 누가요? 가족이 존재합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자녀 을, 그죠? 또 자녀 병,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치? 이러면서 이제 정비를 좀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자녀 을이, 그죠? 배우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존재하죠. 누가 존재합니까? 을과 병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사망을 하셨겠죠. 천천히 스토리 읽어봅시다. 갑을병은 무주택 상태로 지내다가 역시 그죠? 2004년 3월 1일 부천 아파트를 갑 명의로 취득을 했답니다. 을의 군복무 기간입니다. 재계약으로 부천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역시 갑은 2017년 역시 자 3개 언젠가를 보셔야 돼요. 2004년 3월 1일 날 갑은 뭐 했대요? 그죠? 2004점 그죠? 3.1에 뭐해서 주택을 뭐 했답니까?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지? 그 이후부터 쭉 최종전까지만 보면 될 거예요. 그죠? 2010, 그죠? 언제까지? 6년 군대에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했다? 계속 동거를 했답니다. 그치? 동거입니다. 그럼 이 동거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물어봤겠네. 그치? 갑은 2017년 병에게 강화 토지를 증여를 했답니다. 그치? 강화 토지를 증여를 했대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는 강화 토지가 안 나왔지만 강화 토지를 증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일 사망을 했답니다. 보세요. 그죠? 사망이 2018점 3.1에 뭘 하셨어요? 사망을 했답니다. 됐죠?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충족이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기간 따지면 충분히 이제 이 문제를 어림잡아서 풀 수 있겠네요. 그죠?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죠? 갑의 사망 당시 그죠? 부천 아파트와 김포 토지, 인천 상가가 있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죠? 상속 계산으로는 이렇고요. 갑은 사망 전 인천 상가는 정에게 유증하고, 그죠? 자, 뭐 했어요? 재산 관계를 보면 갑은 인천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역시. 자, 김포에 이제, 역시 토지가 하나 있었고. 맞나요? 상속재산은, 부천 아파트부터 씁시다. 출제위원이 인천, 부천 살았나봐요. 그죠? 부천에, 그죠?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뭐를 가지고 있었나요? 김포에 뭐를 가지고 있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김포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뭐를 그치 자 그치 인천에 이제 상가가 하나 있었답니다. 인천에 이렇게 상가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그죠? 자, 갑은 사망 전, 그치? 정에게, 그치? 인천 상가를 뭐 했대요? 인천 상가를 사망 전에 뭐 했답니까? 그죠? 자, 뭘 하셨어요? 그죠? 유증을 했답니다.
자, 이때 이제 보자마자 유종은 뭐가 돼? 상속기. 우리가 세법에서 정하는 상속에 해당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뭐 했나? 그치? 부천 아파트는 을에게. 그치? 자, 부천 아파트는 누구에게? 그죠? 사망전 유증을 인천상가는 누구한테 했나? 그치? 인천상가는 정에게 유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부천 아파트는 누구한테요? 그죠? 을에게. 그치? 자, 뭐 했어요? 그죠? 을에게 뭐 했어? 상속을 했답니다. 상속을 했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포 토지가 있겠죠. 김포 토지는 뭐에게? 역시 병에게 뭐 했답니까? 상속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게 이 세 가지 다 뭐가 돼요? 상속세 증여세법상 그치? 상속이 됩니다. 왜? 상속세 증여세법상 상속에는 그치? 민법상 뭐 상속 플러스 유증 플러스 사인증여 플러스 또 특별연고자에 대한 이익의 분야가 모두 포함되니까 그치? 그러면서 상속이 개시되자 을은 상속을 승인했으며 병은 상속 이전부터 존재하는 자신의 개인 채무 과다로 그죠? 자, 뭐 했답니까? 상속을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을은 뭐 했고요, 그죠? 자, 상속을 했고요, 그죠? 자, 뭐 했어요, 그죠? 병이라는 분은 역시 자, 뭐 했다는 것이야, 그지? 상속 포기를 했답니다. 여기는 뭐랬고 상속을 승인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이 역시 자, 뭐 했어요, 그죠? 정은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그죠? 상속인들은 2019년 5월 상속세를 신고했답니다, 그치? 2018년으로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상속 신고를 했답니다, 그치? 을, 병, 정 모두 거주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은 15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료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다? 그치? 15억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정리할게요. 그죠? 첫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의의 및 요건을 설명하고 위사례 적용 여부를 논하시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럼 물음 1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은 그죠? 1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 뭐 있어? 첫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뭐에 대한 그죠? 상속공제에 대한 상속공제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죠?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피상속인과 그치? 자, 뭐 그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서 그치?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동거주택에 대해서는 뭐한다? 그치? 상속공제를 통해서 그치? 자,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글을 써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그럼 동거주택 상속공제 의의에 대한 내용 정리했을 거예요. 그럼 요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간단하게 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치? 자,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그죠? 10년 이상, 그치? 자, 뭐의 주택에서, 그치? 계속해서, 그죠? 하나의 어디에서? 주택에서, 그죠? 주택에서 뭐를 써야 됩니까? 그치? 주택에서 동거를, 그죠? 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그죠? 당연히, 그치? 자, 뭐가 돼야 돼요? 이 주택에 대해서 1세대가, 그죠? 구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요, 그죠? 상속인이, 그치? 자, 뭐가 돼야 됩니까? 무주택자가 돼야 된다는가? 이 세 개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미니멈, 그치? 자, 얼마? 첫 번째 5억과, 그치? 두 번째 뭐에? 동거주택 가격에, 그죠? 주택 가격에 얼마? 그죠? 곱하기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죠? 위 사례에서 적용 여부를 논하세요. 그죠? 자, 뭐라는가? 사례에 대한 판단을 좀 하라는 겁니다. 이미, 혹시 동거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그죠? 14년 정도라는 겁니다. 그치? 동거 기간이 얼마가 되고 14년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14년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죠? 이 동거 기간 동안 계속 동거라는 것이요. 아마 군대에 있는 기간에 이 동거 기간에 포함이 되겠죠. 오케이? 군대 역시 군 입대 기간은 뭐에 역시 동거 기간에 포함이 그죠? 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그죠? 동거 기간은 14년이 될 것이고 또 당연히 그죠? 1주택자고 혹시 무주택 시 자, 뭐가 됩니까? 자,
이므로 그죠? 뭐가 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혹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짜 핵심 뭐가 돼요? 물음 2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이 물음 2는 혹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공제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했네요. 그러면 답안지 한번 보면 정리하세요. 그죠? 자, 그죠? 상속공제, 그죠? 한도에 대한 뭐예요? 상속세 증여세법의 규정을 먼저 검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죠? 당연히 자, 뭐를 상속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5시 상속세 과세의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상속세, 그죠? 자, 뭐가 과세가액이 자, 뭐 하는 것으로서, 자, 5억을 뭐 하는 것으로서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 뭐 한다, 그죠? 초과하는, 그죠? 경우로서 뭐 한다, 그죠? 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그죠? 자, 다음의 금액을, 다음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 그럼 다음 금액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이 내용은 암기라 되면서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가액은 뺍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도 빼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빼는 거예요. 그럼 정액에 유증한 재산가액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죠? 자, 여기는 상속 포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죠? 선순위 상속인에 뭐가 있었어? 상속 포기로 인해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순위가 아니라 동순위가 되지만 을이 받은 재산가액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순위 뭐가 아닌 자가 상속인이 아닌 자가 뭐한 자, 유증을 받은 재산가액이 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차감하는가. 두 번째, 선순위 상속인의 뭐로 인해서 상속 포기로 인해서 다음 순위에 다음 순위가 뭐 하는 경우 상속받은 경우. 세 번째 뭐 있어? 증여재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세 뭐에 대해서 과세가액에 과세가액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랄까? 이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사례 상속세 과세가액은 15억 원이 되겠죠. 그죠? 이때 상속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갑의 자녀, 을과 병이 아닌, 누구에게, 정에게, 자, 유증한 재산가액은 빼야 되겠죠. 또한 선순위 상속인 병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자, 김포토지의 가액도 차감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상속세, 종합공제의 한도는 뭐다? 을이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왜냐하면 저기서 자료를 보면 보세요. 이 유증한 재산가액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정이라는 모친이 자, 유증받은 뭐가 있어요? 인천 상가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뭐 있나요?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자, 여기에 대한 김포 토지가 존재할 거예요. 이건 누가 받았어? 병이 받았을 겁니다. 이것들은 차감하고 나서 뭐 한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가 상속세법에서 6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비하시면서 특히나 이 사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사례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장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어디를 가서 누구 그죠? 어디를 가서 정리를 좀 할 거냐면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증여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정리를 좀 할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하면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